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굉장히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이 상승률이 순위권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증권사마다 코스피 3천 이상을 바라보는 전망도 내놨는데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좀 쌓여가다 보니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여러 전망들이 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박철순 송률 매니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만 보면은 역대 최대인데 영업이익은 한 25%가량 감소했단 말이죠. 셀트리온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출범 첫 해 통합해서 출범 첫 해였다 보니까 외형 성장을 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질적 양적 성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 성장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영업이익이라는 수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밸류에이션 평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사측의 입장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병법인 출범 이후에 외형 성장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었던 게 회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3.5조 매출을 달성한 게 일단은 얘기했던 거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일단은 달성한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 천천히 이 마진율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램시마라든지 그 전에 다른 트록시마라든지 허주마라든지 이런 제품들 기존 이 주력 제품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것들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 당연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제품들 당연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램시마만 해도 지금 이 회사가 1조 원 넘게 작년에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모든 바이오 관련된 제약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겠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부담이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쪽에서의 생산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전략을 이미 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세금적인 부담이 좀 덜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수출하려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략적으로 이 관세 부담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은 잘 성장했고 이제 질적인 면만 성장하면 되는데 올해 분명히 좀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주력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방향성도 어차피 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바닥 어느 정도 잡고서 이제 반등 나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하기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외형은 성장했지만 지금 주가는 아시다시피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하반기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이 좀 덜한 대형주를 찾는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천천히 분할 매수로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여러 바이오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셀트리온은 일단 동참하지는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올해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동안 정말 아웅다웅했던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이 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수출의 하나겠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뭔가를 안 좋은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응을 하죠. 앞전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단일팀으로 지금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한테 패배를 당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 같은 경우는 수상함 쪽에 지금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쪽에서 지금 강점을 나타나고 있는데 각자 잘하는 쪽에 수출 주관을 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만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대로 세일즈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 사업만 보더라도 KDDX라고 지금 7조 8천억 정도 규모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3조 원 규모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오션이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르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조 원밖에 안 되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수주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장보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상대로 세일즈를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술력 쪽에서는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LNG선 4대 중에 한 대는 하나오션이 만들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었는데 방산 모멘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 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세일즈 그러니까 수주 경쟁력에서는 월등히 앞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양 주가 상승이 나타내는 것처럼 기대감을 올리기에는 충분한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그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장을 바라봤던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두 분과 함께 다양한 투자자 의견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2%로 내려온 게 2년 4개월 만이라고? 그렇게 오래됐어?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이렇게 금리가 2%대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흐름 좋았던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시장 분위기 흘러갈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절단이 온다라 이번엔 진짜 한알령 풀리는 건가? 올려주셨습니다. 이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다음 달 방한한다 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기대해봤을 때 한국과 중국 문화적으로 교류가 더 많아질 거다 기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엔터주의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는 잘 갔지만 시간에서는 변동폭이 조금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앞으로 엔터주나 관련주들 흐름은 어떤지 또 계속해서 수액 섹터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그래도 동남아도 원전 짓기 시작할 텐데 미리 시장 선점해야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 K 원전 도입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도 만났고요. 오늘은 양자 회담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K 원전 앞으로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는 건가 이 기대감 커지고 있으니까요.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차피 미국산 LNG 수입 늘려야 되면 거기에 숟가락이라도 얹어라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정부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산 원유, 가스 수입을 늘린다라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국도 함께 참여하자라는 부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재 쪽도 참 좋았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픈 AI에 19조를 투자했는데 스타게이트로 떠났으니 마이크로소프트도 불쌍하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AI 그 공급망에 대해서 과잉이다라는 부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고요. 오늘 뭐 코스피는 1%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지만 이 조금씩 낙폭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2%대 금리로 돌아왔고요. 뭐 상반기 내에 한 번 혹은 올해에 한두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혜주라고 떠오르는 뭐 몇 가지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시작은 장이 잘 안 좋았잖아요. 예. 좀 일단 빠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하늘에서 일단 3%대에서 2.75%로 이제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좀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은의 입장은 이거죠. 일단은 내수 회복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수출액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를 좀 하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일단은 발표된 이후에 증시는
이거를 그대로 긍정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낙폭을 좀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고 특히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업황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지금 또 서울 지역이 불균형이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추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증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금리 인하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 훨씬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주 세게 뭐 성장주가 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설주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교량이 무너지는 그런 그렇죠, 예. 또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건설 업황에는 상당히 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두고 보자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 미만일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전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괜찮을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괜찮을까? 뭐 이렇게도 질문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게 좀 키포인트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딥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전망이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호재라고 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도 지금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내수 경기랑 그다음에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증시도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2월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바닥권이다.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 되었던 그런 악재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개의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 변수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지금 주가 상승률, 지수 상승률 1위가 러시아 증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던 게 또 올라온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경제 상황과 이 지수가 아주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입니다.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들려왔었고 어제 이제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한 번 꿈틀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 방문 규모, 일정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전해지는 거에 보면은 민간 문화 관련 조직을 방문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문가시잖아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네. 정확히는 없습니다. 아니면 예상되는 거는요? 네, 일단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만 소통이 돼도 이게 한한령이 거의 풀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2017년도에 이 한한령이 이제 발동이 된 거잖아요. 예. 그 뒤로 정말 중국 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이제 이게 해지가 될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일단 뭐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과 국무의장이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뭐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문화차절단이 방문했을 때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뭐 연관돼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화장품이 가장 또 연관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게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들 그동안 오히려 충격을 받았던 기업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중국 비중이 아직도 좀 높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주가를 다시 한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도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판호 발급이 이제 좀 이루어졌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풀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떤 계속적으로 판호 발급이 있었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쪽 근데 미디어 쪽은 사실 등락이 좀 너무 큰 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디어이어처럼 이게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엔터 쪽은 뭐 지금 이미 중국이 아니더라도 사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서 공연이라든지 지금 뭐 주요 아티스트 컴백에 대한 어떤 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게 풀리게 되면은 사실 중국인이 지금 멤버로 들어있는 아이돌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미 거기서도 솔로로 가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오는 멤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공격적으로 이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MD 매출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지가 더 알려지면서 음원 매출과 음반 매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 쪽은 당연히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좀 아쉽게도 실제 조금 잘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올해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작년까지는 좀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 개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역시나 이 아티스트를 데리고 있는 엔터 쪽도 계속 보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예. 뭐 어떤 성격의 문화사절단이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렇게 민간 문화 관련 조직이라고 하니까 엔터사를 좀 방문을 하면 뭐 좋겠다라는 기대와 예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우리 송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뷰는 박주수 매니저님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엔터주 봐야 되고 화장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친구들도 에스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에스파 이제 미니 앨범이 출시가 약간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한 8% 정도 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중국향 매출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엔터 쪽들 저는 다시 한번 파급력이 돌 것이다 보고 있고 화장품을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자, 코스맥스라고 하면은 ODM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향 매출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는 10대 뷰티 브랜드 그 중에 8개가 코스맥스 고객사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중국 내에서도 점유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엔터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엔터 같은 경우는 파급력과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실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유율까지 그러면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더딜 수는 있다. 근데 저는 둘 다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공존하는 상황인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발 이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뭐 취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입장을 밝혔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투자는 약간의 뭐 일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지만 얘네가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본 지출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한다라고 했었고 뭐 그 이외에도 엔비디아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를 오히려 묶고 더블로 더 하는 상황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잠깐의 어떤 종목별로 조금 변동성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뭐 너무 올라서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캐펙스 투자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빠질 수가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아마 목요일 아침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AI 투자가 무리한 거 아니냐, 과잉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잠식시켜주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어떤 악재가 있었죠? 딥시크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사실 AI 투자라는 게 과잉 투자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투자가 축소된다고 하면은 상대 국가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과잉 투자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에도 긍정적인 이런 이슈가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AI 산업 전반적인 지표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AI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한다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던 관련이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와 한국콜마가 들어왔는데요. 자, 유진테크부터 이유 들어보죠. 네, 유진테크는 전공정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전공정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착 장비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대기업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관련된 회사 중에 세 개 기업이 있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회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유진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선단 공정 관련된 전환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단 공정으로 계속 이제 바뀌게 되면은 더 이제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제 공정을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증착 장비라든지 이 증착 장비가 들어가는 레이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이 이런 공격적으로 선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이런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세 기업 다 지금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선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혜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죠. 고객사가 모두 다 지금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환 공정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진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수혜도 좋지만 일단 자회사 같은 경우 미국에 이제 유지너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굉장히 흑자전환하면서 실적에 기여를 많이 해줬고요. 실제로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316억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일단 2023년도에 순이익이 254억 원 수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5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급증이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점까지 아직 좀 룸이 좀 남아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시나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R이 지금 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더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올해 시작할 때 주가 대비해서 꽤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실적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좋고 또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콜마 보죠. 예, 오늘 얘는 좀 안 움직였습니다. 코스맥스 잘 갔는데요. 한국콜마트는 약간 더딘으로 보여줬는데 사실 양대산맥입니다. 누가 더 좋은 기업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여러분들 작년에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102억 달러 돌파를 했는데 하나로 15조 원 정도 됩니다. 자, 그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게 10조 원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인디 브랜드를 많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거든요. 한국콜마 인디 브랜드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ODM 대표 기업인데 얘 같은 경우는 선케어 제품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토너, 로션 이런 팩트에도 적용을 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 HK 이노엔이 있습니다. 둘이 계속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인데요. 실적이 또 매직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실적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6년 연속 매출 성장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맥스와 워낙 함께 서로 비교가 많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제 투자자들도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크릿 주주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한국콜마 종목 토론방이 아니라 유진테크 종목 토론방으로 먼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반밖에 못 올랐어 다시 6만 원대로 돌아가야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역대 최고가인 6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12월에 다시 3만 원대까지 주가가 쭉 하락을 보였죠. 지금은 4만 5천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다시 6만 원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리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네, D램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꽉 붙잡으세요. 집 나간 기관이랑 연기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기관은 4거래, 연기금은 5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다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넘겨주셨습니다. 네, 디램 탑3가 다 고객사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다 짱짱하게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점 남겨주셨고요. 당황스럽네, 영업이익이 493%가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00% 넘게 올라와 있어서 이에 대한 놀라움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의견도 함께 읽어보시죠.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2월 19일에 49,000원까지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이걸 쉽게 못 듣는 저항선으로 보면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항선과 추가 상승에 대한 궁금증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콜마 종목토론방으로 입장해 볼게요. 많이 안 떨어지고 나름 잘 버티지만 코스맥스 보면 배 아픈 건 사실이다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7만 원대였던 주가가 5만 4천 원대로 급락한 이후 횡보를 보이고 있죠. 같은 화장품 ODM 기업인 코스맥스는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비해서 아쉽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사실은 호실적 리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미국 법인은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리포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세계 최초 복합 자외선 차단제 개발, 콜마는 항상 더울 때 오른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복합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했죠. 이제 날이 더워지면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준다는데 기관이나 연기금은 왜 자꾸 도망가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배당 공시가 올라왔죠. 하지만 기관과 연기금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4월부터 미국 이공장 돌아가는데 관세 때문에 벌써 늘어나는 중이라는 의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른 의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는 맞다. 매물도 거의 다 소화했고 캔들도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갈 테니 여름까지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쌓인 매물도 소화해냈고 여름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고요. 먼저 유진테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기대감 섞인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만 원 뚫을 수 있겠느냐, 6만 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4만 5천 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에 한 6, 7개월 정도 매물대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5만 원대에 좀 매물대가 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조금 밑거리를 좀 달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일단 실적의 어떤 성장성 대비했을 때 여전히 상승률은 좀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특히나 연기금 그다음에 이제 우종사 쪽에서는 이제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종목 뭐 최고가 전에 한번 차익 매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은요 3만 9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분할로 많이 담으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대비 아직은 뭐 관리선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5만 5천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콜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코스맥스와 비교하는 그림 빠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런 실적이라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유, 코스맥스 좋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콜마도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라고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2조를 지금 이제 2년 연속 매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4%가 증가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5만 8천 원, 그래도 종가 마감은 잘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만 9천 원에서 5만 원대. 자, 이때가 이제 12월 9일 날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빠졌을 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5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음봉이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저항 매물대가 6만 5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5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